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뭐 대치동 외에 요즘에 다른 좋은 곳들도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역시 대치동이다 교육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 대치동 교육은 사기다. 사기요? 네, 그렇게 봅니다. 정전 부부의 난장판 육아 13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전민기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사실은 1시간도 짧기 때문에 네. 쓸데없는 얘기 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 막 쓸데없는 얘기 하고 싶어서 죽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은 말이죠. 네, 사실, 피하고 싶죠? 네, 큰 관심이 없어요. 네, 제가 가장 관심 있기 때문에. 네, 이사 갈 일도 없고 네, 진짜 대치동 이야기를 네. 준비를 했습니다. 네. 관심 많으시죠? 제가 눈 뜨자마자 전민기 씨한테 늘 하는 얘기가 우리 언제 이사가? 우리 언제 목동가? 우리 언제 대치동가? 이 얘기 하잖아요, 전민기 씨. 돈만 가져오면 바로 이사 갑니다. 네, 아무것도 없으면 자꾸 가자고 하는 게 문제예요. 일단 가야 합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이 전문가 대단하신 분인데 대치동 사교육 중심지 강남의 형성 과정을 연구한 오. 네, 논문을 발표하셨어요. 근데 이제 대치동 원절에 오래 계셔서 그런지 일단 돈 냄새가 나고 얼굴이 되게 뺀질뺀질해. 뷰티가 좌르르르 흐르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이성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원래는 강사하시다가 이제 네네. 지금은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은 이제 대치동에서 학원을 설립하거나 네. 어머, 어떻게 이렇게 말투부터 붙이나? 학원을 이제 오픈하기를 원하는 네. 여러 설립자나 아니면 원장님들에 대해서 학원 프로그램 네. 컨설팅을 하고 있고 또 몇몇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 또 로드맵을 제시하는 그런 디렉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말로만 듣던 이렇게 학생 가면은 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스행님 대학교까지 그분이에요, 스행님. 그런 드라마에 나오는 그 코스를 짜주시는 혹시 그런 분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네, 그냥 코칭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밑에 보니까 주차장에 못 보던 고급차가 혹시 그 뒤에 있다? 네, 저 깜짝 놀랐잖아. 이분의 차가 아닐까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함께 해주실 분은 네. 아니, 정민현님 후배라면서요. 저랑 또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오. 이렇게 또 거의 한 8, 9년 만에 이분을 만나게 됐는데, 너무 부러운 게 이분은 그래도 대치동 근처에 살고 계셔가지고. 아, 우리도 목동 근처입니다. 강서구 마곡동. 하지만 우린 갈 수 없잖아. 네. 아나운서 윤유라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치동 옆옆 동네에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6살 윤유라입니다. 아들을 키우고 계신다. 그럼 그냥 대치동이나 마찬가지인 아니에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진 네. 않고요. 그 정민님 회사 생활은 어땠습니까? 원래 좀 예전에도 이상했죠? 아니, 쓸데없는 말 아니,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물어보실까봐 네. 에피소드를 생각했어요. 선영 선배가 어떤 선배였지? 막 생각을 했더니 네. 사실 우리가 한 6개월 정도밖에 같이 일을 안 했거든요. 근데 맞아요. 신입 때 그때도 선배 제일 예뻤고 제일 밝았고 내가 신입이니까 선배가 날 데리고 가서 테이프를 제 거 모니터링을 딱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다리를 딱 하나 꼬고 제 걸 딱 넣더니 저 이미 방송 3년 하다가 신입으로 들어갔는데 날 지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적할 게 없었나 봐요. 방송 하다 왔어? 신선하지가 않네. 이게 하다운 걸로 지적하는 거. 괜히 뭐 다리를 좀 더 벌려, 좀 더 오므려, 이쪽 뭐 3cm 옮겨, 지도 쪽으로 가. 약간 이런 거 지적해주고 그랬죠. 꼰대였네. 아니 왜냐면 여기 회사 분위기가 거의 군대였어. 맞아요. 그래서 후배들을 약간 이렇게 누르면서 뭔가 계속 이제 피드백을 줘야 되는. 기자식 문화잖아요. 언론사였으니까. 네, 네. 저분도 딱 오늘 보니까 왜 째려봐요, 선배님? 결이 비슷해 보이네요. 네. 근데 선생님 그게 궁금해요. 아니 대치동 네. 왜 이렇게 대치동 다 난리가 난 거예요? 대치동의 이제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에 의하면 네. 70년대 중후반부터 그 국가에서 주도한 인구 분산 정책에 강남 의해서 1970이죠. 그렇죠. 네. 그쪽 차원에서 보다 보면 이제 대단지 아파트 조성이 네. 강북에 있는 중상위층 젊은 부부들의 유입이 그분들도 사실 사교육을 통한 그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득을 취한 영역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대물림 차원이라고 봅니다. 화이트 칼라들이 이제 네네. 강남 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인 불을 당긴 것은 아무래도 그 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가 이전하죠. 다 이전하죠. 경기고 그 다음에 휘문고, 중동고,
세화, 경기여고, 그다음에 뭐 배제고 이게 다 서초, 강남, 송파에 다 이제 위치하면서 학군 따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강남을 개발하면서 학교들을 이제 좀 보냈는데 일단 학교가 가야지 가니까. 그렇죠. 결국 그때도 이제 학군에 의해서 학군에 대치동이 뜨게 됐다 네, 이렇게 네,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저는 그거 궁금해요. 뭐요? 다들 아니 우리 아들이 못해도 무조건 대치동을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좀 잘하게 되나요? 지금 보세요. 대치동 옆쪽으로 가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대치동 네. 보고 간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옆에 네. 대치동이 있더라고요. 너무 그건지 모르고 운이 갔는데. 좋았네요. 시집을 잘 갔다고 볼 수 있겠죠? 아니에요. 아 그런 거구나. 근데 그게 있어요. 저는요 네. 선생님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하다가 네. 고등학교에 또 이제 나옵니다. 공부 네. 잘하는 아이들이 좀 모이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부터 제가 이제 바닥을 하락세를. 찍기 시작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 대치동이라 함은 네.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네네. 아니 여기 공부 못하는 애들 진짜 끌고 들어가면 공부 잘할 확률이 높아집니까? 실제로 이제 대치동 교육 선호에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맹모 삼천지교 개념이죠. 대치지교의 개념인데 네. 대치동에 가면 대치지교. 학생들이 자기 자녀가 어떤 분위기라든가 네. 또 그 상황에서 얘가 없던 힘을 실제로 다시,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가 환경이 달라지면 평소 하지 않았던 네. 좋은 의미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네. 일단 교육 특구인 대치동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저는 어. 이거 동감하지 않아요? 많이 엄마들끼리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게 진짜 그런지 아닌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 뭐 연구조사나 이런 게 네. 있나요? 근데 그것은 지속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어요. 아, 일시적으로는. 해야지 하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군중 심리잖아요. 네. 탈개인화. 그러면 네. 그 안에서 자기가 멤버의 일로서의 어떤 공부하는 분위기 속에 아. 자기가 젖어들 수 있지만 네. 그 안에서도 공부를 좀 게을리하고 노는 애들은 다 있단 말이죠. 그렇죠. 어느 그러다 동네나. 보면 어느 정도 집중하는 시기가 아, 끝나. 딱 도달할 때는 그를 지속하지 못할 때는 그 아이들과 또 어울렸을 때는 또 다른 군중 심리가 작동될 수 있다는 얘기죠. 혹시 반항아적 기질을 가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대치동 같이 다 같이 공부하는 분위기 환경 속에 넣어놓으면 네. 혹시 더 약간 튀어나갈 왜 가능성이 우리 아들이라고 있나요? 말을 못하지? 왜 아니, 우리 아들을 아빠를 닮아가지고 그 반항아적 기질이 가득하거든요. 지금 1학년인데도. 그런 반항적인 기질이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아해요. 아, 처음에는 선에서는 네. 그래? 그러다가 어느 선에 이제 도달했을 때 그 이후부터는 네. 지루함과 따분함, 그다음에 네. 자기가 이 공부 이외에 다른 어떠한 취미 생활이라든가 다른 활동의 제약에 따르는 네. 불만감을 표출하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저는 반대합니다. 저 가야 되거든요, 선생님. 지금 사실 민현 씨. 설득하러 왔는데. 맹모 삼천지교 네, 맹자의 어머님은 현명하신 분이에요. 네. 맞아요. 유라 씨 혹시 네. 지금 그 사는 동네에서 네. 왜 학원이 여러 학원이 있잖아요. 뭐 영어 유치원도 있고 뭐 미술, 뭐 수학 여러 학원이 네, 있는데 네, 혹시 네. 대치동으로 라이딩을 합니까? 전 안 해요. 저희 근데, 아이는 네.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녀요, 아. 지금. 근데 저는 사실은 대치동에 관해서 약간 관심은 있지만 네. 보내고 싶다, 들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사실은 일도 없어요. 오. 근데 주변에 너무 대치동으로 가는 사람들도 너무 그렇지, 많고 분위기 자체가. 네, 분위기가 휩쓸려. 많아서 저도 약간 궁금한 게 되게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야. 그리고 내 아들이 약간 용의 꼬리로 가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뱀의 머리로 약간 자신감을 좀 키워서 그렇게 좀 멋진 남자애로 키우는 게 맞는 것인가 저는 이 고민이 되게 항상 하거든요. 엄마들의 고민이지. 네. 그래서 선생님을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대치동은 조금 우리 아이는 약간 뱀의 머리 스타일인데 약간 그런 생각을 하죠. 요런 거를 좀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대치동에 우리 아이가. 맞는지 네. 우리 아이가 그걸 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대치동에서 사교육을 본격적으로 좀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네. 아이의 성향상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측면에서 뭔가 자기주도 학습이 강하고 욕심이 많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네. 자기주도 했습니다. 예. 그런 아이들은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싶은 거거든요. 아. 그리고 어떤 경쟁 의식 네. 또는 이제 자기에 대한 실력의 정확한 객관적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근데 근데 네. 그게 언제쯤 나와요? 몇 살 때? 이게 요즘은 굉장히 빨라요. 몇 살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 3, 4학년에서 수학이 어떻게 그쵸. 아, 네, 3, 그걸로 4학년. 이제 결정이 되죠. 3학년 2학기가 딱 그 네. 갈림길이거든. 대부분. 어. 요즘에 이제 의대 이제 몰입인데 네. 수학이라고 하는 영역
부분에 대해서 보통 3, 4학년 되면 우리 아이가 수학에 대한 흥미가 있다 없다 없는 경우는 계속적으로 부모가 계속적으로 그 연산부터 꾸준히 시키거든요. 지금 네. 이제 우리 아들도 중3인데 아, 그 기본적으로 식사하기 전에 네.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연산을 풀어요. 계속적으로. 계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왜냐면 엄마들이 그래서 숨 쉬듯이 연산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숨 쉬듯이 연산 그냥 숨 쉬듯이 하는 거야. 이거를 그냥 입에 붙이고 살아. 아니 나는 오줌 쌌다. 시원하다 보니까 그 시원한 와중에 머릿속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거의 반자동으로 나와야 되니까 계산 실수 그런 부분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약간 수학에 관심이나 흥미가 없는 학생들은 부모의 어떤 그런 노력에 의해서 조금씩 발전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결국은 수학이 딱 핵심이네요. 네. 수학을 따라갈 수 있으면 대치로 가고 네. 수학을 따라가지 못하면 굳이 대치를 막 꾸역꾸역 들어갈 필요는 없다. 네. 그게 시기는 초등학교 한 3학년 네. 정도. 그다음 또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네.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지를 봐야 돼요. 책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네. 만화만 봅니다. 하루 종일 네. 읽어요. 만화도 그것도 괜찮아요. 요즘에는 이제 킬러 문항 배제의 네. 어떤 정책에 의해서 수학 시험이 이번에 많이 이제 쉬워졌거든요. 네. 그럼 이제 국어인데 이번 국어인데 문해력. 국어를 너무 아이들이 어려워해요. 그러니까요. 우리부터 해서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책 읽기. 아무래도 요즘은 긴 글들을 많이 안 네. 보다 보니까 이해를 못해. 수학 문제도 문제를 이해 못해서 그렇죠. 답을 못 찾는다니까. 그래서 대치동에서는 수학 독해학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 독해. 그러니까 수학의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를 네. 그걸 또 배워요. 저 갈게요, 이번 주 일요일에. 라이딩 할게요. 올림픽대로 1시간 타면 됩니다. 이게 시기마다 근데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한때는 막 영어 교육에 몰입했던 시기가 네네네. 있었던 것 같고, 그렇지. 그거에 대한 또 약간 부작용이 나오니까 이제 막 문해력이 우리 아이들 부족하다. 또 그러다 보니까 막 수학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시기에 따라 이 트렌드의 변천사 같은 것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국가에서는 사교육의 주범을 영어로 봅니다. 예전에. 네네. 그래서 뭐 영어 유치원부터 해서 그다음에 조기 유학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심각성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이제 내렸냐면은 영어를 수능에서의 이제 절대 평가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제 1등급을 4%로 보고 2등급을 11%까지 보고 23%가 3등급 이렇게 쭉 나가는데 네. 90점만 넘으면 1등급을 부여하는 그 수능에서의 절대평가로 전환합니다. 그러면 그 절대평가 전환하는 데 있어서의 그 이론은 영어가 사교육의 주범이므로 영어를 네. 무력화시켜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1등급 비율이 6%, 7%밖에 나오질 않아요. 원래 15%, 20%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영어를 등한시하다가 네. 수능에서 최저를 맞추거나 또 자기가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영어가 등급이 1이 안 나오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잘 판단해야 돼요. 교육 정책. 네. 그러니까 그것이 당장은 아니에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발표된 이후로 우리 아이가 대학에 갈 때는 영어는 뭐 문법은 안 해도 돼. 그냥 그래, 맞아. 뭐 다 그런 얘기 다 있더라고요. 들었잖아요. 예. 영어 유치원 이제 의미 없어. 이랬는데 맞아요. 스피킹 필요 없지. 네. 지금 이렇게 보면 영어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영어 1등급 받고 100점 받는 학생들이 대부분 네. 영어 유치원 출신들이에요. 아직도 안 변했어요. 그래요? 어떡하나. 선생님! 3년을 보냈어요. 3년 보냈어요, 선배? 아, 그래요? 근데 저희 아이가 6살 이제 2학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주변에서 하도 저를 유별나게 보길래 아니 왜 안 보내? 이러길래 주변에 뭐 이렇게 전화해서 상담하고 그랬더니 갈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네. 레벨 테스트를 봐야 되고 아마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하니까 기분 나빠서 저도 막 파닉스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고. 그 대치동에서는 그 나이와 학년에 맞는 이제 하나의 그 코스가 있어요. 네. 학원들도 정해져 있어요. 그쵸. 이름이 회자되는 이름이. 그쵸. 지금 말씀하신 이제 초등학교 때 보내는 그 영어 학원도 이제 3개 학원으로 이제 도는데 트윙크. 이 뭐예요? 알려주세요. 끝나고 연락. DM 주세요. DM. 이 3개 학원인데 자신의 학원에 자랑을 할 때는 시험 문제 난이도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학원의 퀄리티는 높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운 게 좋은 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치동 내의 레벨 테스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대치동에서 태어났고 네.
대치동에서 학교를 다녀도 딱 한 번 봤어요. 전국적으로 알고 있는 대치동에 뭐 암소 말고 젖소 말고 황소. 샤넬백보다 어렵다는 황소. 거기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네. 근데 레벨 테스트 보면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쵸. 우리 아들 뭐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잘 받겠거니 했는데 28점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100점 만점에? 몇 점 만점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왜냐면 거기도 이제 레벨이 다 있거든, 네. 황소도. 근데 왜 그러지 그랬더니 의심은 했지만 네. 물론 우리 아이의 어떤 능력의 한계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그 우리 아이에 맞는 선생님하고만 수업을 해요. 굳이 막 좋다는 학원 절대 레벨 안 테스트 가요. 붙이려고 과외 붙이고 막 이런 안 해요. 걸 이거 안 되게 하신다는 중요하네요. 거죠? 대치동 아. 전문가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들은 대치동에서 한 번도 수업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어디서 받아요? 선생님을 일단 섭외를 해서 맞춤 수업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뭐 엄청난 그럼 당신이 돈이 많아서 엄청난 대치동 과외 선생하고 수업을 하느냐 그러는데 처음에는 대학원생, 대학생. 왜냐하면 이제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 네, 네. 그런 대학원생이나 대학생을 중심으로 처음에는 기본을 잘 잡고 그러다가 어느 선에서는 지금 과외비는 10년 전, 20년 전 지금과 비교해 볼 때는 아주 스타 강사 빼고는 그렇게 과외비가 많이 오르지 그렇다고 않았어요. 하더라고요. 네. 학원비들이 또 워낙 비싸다 보니까 네. 과외비가 생각보다 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제가 와이프랑 얘기를 통해서 하나씩 맞춤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니까 수학도 자신감이 좀 있어 하고 네. 자기가 이제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하고 맞는 학원 선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얘기인 게 모두 다 대치동에 갈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야 대치동 뭐 욕하면서 손 놓고 또 살 수는 없기 맞아. 때문에 일단은 공부가 잘하면 그 레벨 테스트 통과한 아이를 굳이 빼올 필요는 그렇죠, 없지만 그렇죠. 네. 거기에 적응을 못하는 아이는 네. 또 그 아이에 맞춰서 그렇죠. 우리가 교육 방법을 또 커리큘럼을 짜주면 된다는 네, 맞아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네. 아까 그 과외 때문에 선생님 이야기를 네, 하셨잖아요. 그냥 제가 듣기로는 네, 네. 양질의 좋은 선생님은 네. 다 또 강남 쪽 대치동 쪽에 몰려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성공한 학생들, 학업성 네. 지도 성공한 학생들은 인생 선생을 만나요. 인생 선생을. 인생 선생. 자기의 인생을 바꿔놓은 선생을 만납니다. 그게 이제 과목의 어떤 과목이든 간에 이러는데 네. 그것은 정말 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일방적 카리스마에 의한 지도하는 선생도 있을 수 있지만 네. 공감하면서 그 아이에 맞게끔 단계를 밟아가는 그런 선생도 있어요. 인생 선생님을 좀 어떻게 찾아? 볼 수 있는 그 어떻게 골라야 될지 참 어려운 것 같거든요. 구글 맛집처럼. 그래도 좀 뭐 팁이 있을까요? 근데 그것은 학생들이 본능적으로 느낄 수는 있어요. 자기랑 잘 맞는지 안 네. 맞는지. 근데 맞는 게 네. 인생 상담이나 자기 연애 상담을 하면 이거는 정말 그러다 보면 2시간 금방 가요. 그리고 엄마 이 선생님 좋아.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판단해야 돼요. 네. 학습적인 측면이지 우리가 구원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좀 저학년일 때 네네. 여러 선생님들 경험하면서 아, 그게 좋죠. 어떤 선생님하고 우리 아이가 수업을 할 때 네. 가장 좀 성취도가 높은지를 역시나 또 부모님이 좀 살펴봐야겠네요. 부모님이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저학년 같은 경우는 기존의 대치동 선생이나 기존 선생님하고 과외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으니까 대학원생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생 경우에서 이렇게 우리가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 항상 이제 먼저 한번 시범 수업 비슷한 걸 한번 네, 해보고 맞아요, 한 시간 정도 맞아요. 하고 네. 그 페이는 당연히 주고요. 네네네. 그러면 아이는 그거 압니다. 아. 네. 왜냐면 그 1시간의 시범 수업을 통해서 아이가 다른 외적인 얘기보다는 이제 수업에 집중하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 네. 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제가 명확하게 이해를 했다라고 했을 때 네. 상당히 아이들은 만족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강사가 일시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일회성으로.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방송도 그러네요, 진짜. 딱 한 번만 잘하는 아, 맞아. 그걸 딱 맞아. 보고 판단했다가 작가님들 골로 그치, 가는 그치, 거예요. 그치. 아, 저 사람 방송 너무 맞아, 잘해요. 맞아, 해서 맞아. 불렀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갈수록 그치. 원망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가 어쩔 수 없이 계속 보면서 네. 아니다 싶을 때는 또 과감하게 과감한 판단을 해야 선택하고 돼요. 예, 어릴 때는 그런 좀 선생님이나 환경을 좀 맞추는데 좀 더 중점을 둬야 될까요? 교육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예전에는 이제 DNA다. 네. 조금 이제 좌절스러운 얘기인데 유전. DNA다. 두 번째로 나온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친할아버지의 재산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무관심이다. 엄마의 정보력과. 모든 걸 못 받았거든요. 그럼 돌파해야지, 자기 스스로. 그런데 또 다른 그 다음 이론이 뭐냐면 부모의 이제 사회 경제적 지위가 그러니까 SES라고 그러죠. Social Economic Status라고 그러는데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실질적으로 자녀의 명문대 합격률이
높다라는 이론이 네. 대세죠. 근데 요즘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입니다. 집안의 분위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집안의 분위기? 네, 집안이 있어요. 네. 어떤 분위기냐면 연휴 때는 반드시 놀아야 돼. 파티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어딜 가야 돼. 네. 그다음 여행을 꼭 가야 돼. 어. 주로 이제 아빠에 의해서 주도되는 그런 거죠. 공부 나도 해봤는데 의미 없어. 네 편한 거 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 후유증이 되게 많아요. 아이고. 그거를 하다못해 외식을 어딜 해도 오고 가는 가운데 속에서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 차분해야 돼. 외식도 하지 마요? 대부분 우리는 몇 끼를 외식하는데? 대치동 확실히 다르네. 외식도 안 되네. 그러니까 약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오빠 약간 둥둥 띄우는 거 좋아하잖아. 그 우리 둘 다 그렇잖아요. 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부모님이 그렇게 너무 막 기분대로 네. 이렇게 내 기분이 막 들뜨고 이런 거는 좀 컴다운할 필요가 있겠네요. 부모의 스케줄에 의해 자녀를 디펜딩 시키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반성해야겠다. 그 공부 학생도 그 공부가 하나의 업이잖아요. 네. 근데 내가 휴일이고 내가 요번에 보너스 받았다고 해서 야 이거 같이 놀자 이런 거는 학생들한테 자녀들한테는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서는 안타깝지만 안 좋다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려고 돈 버는 건데. 아니, 왜냐면 엄마들, 아빠들은 아이가 이제 워낙 한국 사교육에 지쳐있고 공부 많이 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얘 일주일 동안 쌓았던 스트레스 주말에는 막 풀어줘야 되니까 신나게 놀아.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 정서적으로는. 그 아들 같은 경우는 아빠가 많이 풀어줍니다. 네. 대화도 많이 해야 되고. 네, 게임하러 다니고. 네, 그런 네. 거 좋고 엄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딸 뭐 같이 이렇게 교감이 많아야 되죠.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공부를 통해서 스트레스 풀 곳이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친구도 요즘은 그렇게 없어요. 그냥 아는 사람. 팔로우의 친구가 자기 친구인지 아는데 그렇게 의미 없거든요. 대치동 아이들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친구의 필요성, 특히 코로나 이후에 네. 그 친구의 필요성도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너무 슬퍼요. 네, 너무 슬퍼요. 유라님 집안 분위기 어떠세요? 아까 그 얘기 듣고부터 굉장히 침체됐거든요. 아니, 근데 내가 아는데 이분도 많이 기분파야. 그 ENFP. 일단 음성이 막 들떠 있잖아, 저분도. 맞아요. 행복할 때 막 행복한 거 잔뜩 표현해야 하고 하거든. 근데 이런 이야기는 좀 처음 듣는 부분이라 우리 아이를 공부를 시키려면 집안에 그러니까 맹무삼천지교가 이 말이 딱 맞네요. 네. 그러니까 집안의 분위기부터 네. 조금 차분하게 가는 만들어야 거죠. 된다. 저 지금 생각나는 게 저는 항상 시간 나면은 친구한테 오늘 남편 뭐 회식하고 온대 우리 같이 공동육아 하자 해가지고 여자들은 막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진짜 공부시키는 집 제 친구는 절대 주중에 안 만나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 아이의 그 하루의 플랜을. 이거를 딱 정확하게 해야 되고 컨디션 관리해야 되고 다음날 학교 보내야 되고 하니까 그 이유가 있었네요. 맞아요. 예. 제가 대학생 때 이제 과외를 하려고 이제 집을 방문하면 신발장부터 그 집안의 분위기를 확 느낄 수 있어요. 가라앉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어두운 분위기가 있어요. 어두운 분위기? 네, 그러니까 집안에 아픈 뭐 할아버지 할머님이 계신다거나. 분위기. 그것은 공부의 분위기가 또 다르잖아요. 그쵸. 그게 느껴지잖아요. 네. 우리 여기도 뭔지 알 것 같아요. 기운, 그렇잖아요. 기운. 기운이 느껴지는 네. 거. 그런 기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은 그래서 마루를 스터디 카페처럼 많았어요. 거실의 서재화. 네, 그렇게 다 나 그거 하고 싶은데. 소파, TV 다 없애고 그냥 스터디 카페처럼 네. 큰 원탁에 TV도 없으시고요. 네, TV 없고요. 그렇게 해놨어요. 선생님네 집은 한 50평 되나 보자. 20평대 집은 최대한 집을 밝게 해야지 30평대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50평 맞은 것만 50평 많이 담아주셨네. 그런 그 분위기에서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대학원에서 논문 쓸 때 여러 네. 교육 이론 중에 분위기가 최고의 대세거든요. 어두운 분위기. 자, 근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두운 거 아니고요. 차분한 분위기. 그러니까 대치동은 그렇다 함은 이런 분위기가 네. 잘 조성이 돼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동네에.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뭐 PC방이라든가 네. 그 밖에 뭐 고성방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유해시설 없죠. 아, 그다음에 그것도 크구나. 식당도 아이들이 1인식으로 1번식으로 딱 혼자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이 대부분이고요. 고시촌처럼. 친구랑 막 이렇게 먹는 것이나 이렇게 있고. 그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도 있지만 빨리 먹고 얘네들이 보통 9시에 첫 수업 듣고 12시에 끝나면 1시간 동안 점심 먹고 1시나 1시 반에 다시 수업 들어가고 저녁 먹고
그 다음에 10시에 이제 집에 가거나 아니면 네. 그 대치동 옆에 SRT 타서 지방으로 이제 가거나. 그러니까 지방 아이들도 많이 오지. 그 실제로 대치동에 사는 친구들은 뭐 가까우니까 이제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대치동에 안 살면서 아이가 좀 공부를 잘할 것 같으면 라이딩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할 가치가 있다 없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의 네. 그 성향? 달리는 말인지 네, 네. 달리는 말인지 굉장히 욕심 많고 굉장히 얘가 자기의 객관적 평가를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적극 추천입니다. 그럼 아이가 먼저 얘기해요. 혹시 엄마 나도 대치동에 학원 다니고 싶어라는 이야기 같은 걸 근데 하나요? 그 정도로 이 아이들이 눈치가 없진 않는 게 뭐냐면 해요, 대치동은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6살짜리가 나 7살 때 영유 꼭 보내줘. 아. 그런 거. 그러니까 나 여기보다 더 잘 가르치는 선생님 만나고 싶어. 이런 거 한다고 저는 들었어요. 대치동 아니야. 근데 여기 왜냐면 주변에 워낙 대치동 얘기를 많이 하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대치동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교육을 시킬 때는 이제 전학이라고 하는 실질적 네. 문제와 부동산의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대치동은 이제 대전집이라 그러는데 대치동 전세 거의 전세입니다. 왜냐하면 자가가 있을 수 없죠. 그쵸. 뭐 아파트가 평당 1억을 호가하는 상황에서는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런 상황이면은 거기에 또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티오가 없어요, 학교에. 그러니까 라이드를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아이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러니까 달리는 말인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달리는 말인지 예. 아닌지. 어쨌든 지금 보시는 분들은 대치동의 교육 현실을 제일 궁금해 하시거든요. 과목별로 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는? 구체적으로 교육 방법이. 과목별로, 학년별로 다녀야 될 코스 학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꼭 따라야 돼요? 그거 따른 애들이 결국 서울대 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아는 많은데, 경우가 많아요? 많죠. 근데 우리가 키가 큰 학생이 몸무게 많이 나가는 일반적 진림은 사실인데 아닌 학생의 경우는 비참한 경우가 되게 많죠. 지방에서 나름 한다고 해서 이제 올라왔어요. 네.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대치동 친인척 집에 거주하면서 이제 하숙하면. 학원을 했는데 얘가 그 대치동 모 수학학원에 수강하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자존감 때문에 나중에는 아예 고등학교 자퇴하는 상황까지도 제가 직접 목격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학원이라고 하는 데서는 어차피 비즈니스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학원의 가장 큰 홍보 마케팅은 잘하는 아이. 그 잘하는 아이이고 나머지는 그냥 들러리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이니까 실제적으로 잘하는 아이 중심으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뒤처지거나 조금 따라가기 힘든 학생들은 상대적 박탈감이나 자존감에 엄청난 상처를 받아서 나는 공부에 재능이 없는가? 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너무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저 늦게 꼽히는 사람도 저 때는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중학교 때까지 펑펑 놀다가 네네네. 진짜 고등학교 때 딱 공부에 침이 들여가지고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게 힘든 현실적으로. 네, 현실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그래요? SNS에서 본 건데 이미 막 6살인데 의대반이 대치동에는 있어가지고 옷에 의대반 듣고 깜짝 막 놀랐잖아요. 미적분을 풀고 이런다는 게 실제 진짜 그런 거예요? 요새 애들이 그거 드라마 보면 실 갖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따라하고 합니까? 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존재하죠. 뭐 여러분 다 뭐 검색만 해도 알 수 있는 학원에서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의대 로드맵을 짜주는 학원이 있고요. 그 의대의 중심은 역시 수학 쪽에 이제 관심이 있죠. 왜냐하면 수학이 워낙 어려우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아이들이 거기 그 안에서 무한 경쟁을 하고 무한 경쟁에서 자기가 도태되거나 탈락한 학생들은 또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경우가 상당히 너무 많죠. 불쌍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이 주제가 좀 조심스러운 게 무조건 대치동이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치. 무조건 좋다고도 할 수 없어서 그냥 현실을 좀 있는 그대로 우리 선생님한테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그런 거 있어. 아까 전세로 많이 가신다고 했는데 네. 사실은 대치동에 가자고 했을 때 제일 두려운 부분이 가장으로서 그럼. 돈을 내가 감당할 수 없. 이거 내가 감당할게. 아니 그거는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네. 없어요. 네. 교육비 같은 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월등히 좀 많이 든다고 봐야 됩니까? 교육비는 교육청에 신고가 되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의 수강료는 비슷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비슷합니다. 맞아. 그런데 거기서 이루어지는 팀 수업이나 네.
개인 수업은 정말로 천차만별. 가격이 셀 수가 있죠. 그런 거는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학원만 다니고. 근데 거기 꼭 해야 가면은 안 할 수가 없는 분위기겠지. 옆집에서 다 하고 제가 그거 컨설팅 받아가지고 뭐 잘 됐다 하면은 또 맞아. 안 할 수가 잘 없는 됐네. 분위기지.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더더욱 할 일이 엎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근데 결정하신 낯빛이 너무 어두워지셨어요. 아니 일단 내가 강남에 밥만 먹으러 가자고 해도 나 진짜 어두워져. 아니 근데 유라님은 어떠세요? 지금 염렵동인데 네. 지금까지 현실을 들어보니까 네. 우리 아이를 어떻게 거기에 데리고 가야겠다 뭐 이런 좀 밑그림이 네. 그려지세요? 근데 지금 아까 보니까 뭐 달리는 말 이런 걸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저희 아이는 달리는 말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게 그 차라리. 점이. 네. 근데 또 옷에 의대반이 있다고 나도 아들 의대 갔으면 좋겠고 서울대 갔으면 좋겠잖아요. 엄마 마음이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당연하죠. 사실. 그래서 여전히 좀 흔들리고요. 예. 근데 또 대치동에 관련된 안 좋은 소문, 좀 위험한 소문들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건 이제 못 가는 분들이 만들어낸 그런 사례는 어디나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 공부 때문에 대치동을 가는 이유가 대부분이겠지만 그거 말고도 조금 아이들이 뭐 순하다 혹은 다른 지역보다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이니까 우리 아이가 뭐 꼭 공부를 잘하진 않아도 거기서 그냥 학교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요즘에 뭐 그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만든 아이돌 양성소라든지 예체능 때문에 또 대치동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어때요, 유럽? 공부가 아닌 다른 쪽에서 또 베네핏이 있나요? 네. 그 대치동의 학원 수를 보면 네. 강남구에 등록된 학원이 약 3,000여 개인데 네. 대치동에서만 학원 수가 약 1,700개가 넘어요. 근데 대치동의 그 구역을 보면 직경으로 보면 상하 좌우로 보면 사실 2km가 안 되거든요. 네. 네. 그 안에 2.5. 1,700개가 네, 있어요. 1,700개 좁은 교습소까지. 공간에. 네. 그런데 그 학원이 사실 보면 다 입시 학원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최근에 나온 그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아이돌 양성소 학원도 네. 있어요. 그 아이들은 학교를 안 다닙니다. 안 다니고 그 안에서 또 학원 교육을 받아요. 검정고시를 치러야 되니까. 네. 그런 학원부터 해서 뭐 극작가가 되고 싶을 때, 극작가가 되고 싶을 때 그 뭐 시나리오 작가 지망을 하는 문해창 작가를 가기 위한 그런 학원도 있고. 진짜요? 한예종 가기 위한 학원도 있고. 아니 나 연기학원 다 강남으로 다녔었어. 네네네. 대치동으로. 실패했습니다. 이미 그 죽을래 오늘. 공부가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애써 다른 걸로 돌리고 있잖아. 지금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이미 그 예체능 학원 같은 경우도 네. 그 강남 대치동 쪽에 많은 강좌가 오픈되어 있죠. 사실 서울예고 같은 경우는 저 은평구 쪽에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치동에 그 학생들을 위한 내신반이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서울예고에 많은 학생들이 강남권. 아 그래요. 그쵸.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뭐 대치동 외에 요즘에 다른 좋은 곳들도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역시 대치동이다 교육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 대치동 교육은 사기다. 사기요. 네, 그렇게 봅니다. 사기? 그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기가 동은 반의의 의미죠. 어떤 의욕이나 아니면 자신감이 충만해서 아, 꺾일 수 없는 하나의 기세일 수도 있지만 네. 또 하나는 하나의 잔꾀의 속임수에 또 학생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치동의 어떤 교육의 사기는 잘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아이가 무조건 대치동에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난장판 육아를 통해서 늘 우리가 깨닫는 거는 네. 아이를 우리가 부모로서 정확히 판단하는 게 진단 내리고 아,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같거든요. 혹시 대치동에 이런 것도 있습니까? 내 애 데려가서 얘 대치동에 맞는지 아닌지 그거를 선생님이 또 판별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그 있어요. 있어요? 뇌 있죠, 뇌. 네. 뇌의 어떤 뉴런을 분석해서 그런 게 있어요. 아 진짜? 예, 예, 유행이었어요. 네. 뇌를 분석해요? 네. 우리 아이가 과연 그 어느 영역에 문과, 이과, 예체능계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분석해주는 그러한 그 학원들도 많이 있죠. 많이 있고 어릴수록 좋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이 이제 테스트 보고. 이건 보통 몇 살에 받아요? 이거 어리면 어릴수록 좋죠. 일찍.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가기 전에 한 2번 정도 그 테스트를 본다 그래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것도 있지만 부모하고의 자녀하고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정말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뭔지. 근데 아이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직업군이
되게 좁아요. 보는 맞아, 생각보다 몰라요. 네. 이거 애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 전부인데 세상이 네. 좁. 네, 그러니까 많은 대화를 나눠야 돼요. 이게 저는 사실은 아이라 함은 여러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이제 커가는 과정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 교육 현실은 사실 부모가 선택을 해주고 맞아요. 거기에 끼워 맞추다 보니까 네. 좀 이런 어려움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거 보시면서 그래 누가 대치동 좋은 거 모르냐 또 다른 세상 이야기 하고 있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오빠부터 그렇고. 네. 전 들으면서 조금 더 부정적인 마음이 좀 그래? 난 생기기도 들으- 하거든요. 난 들으면서 더 좋은데. 아니 근데 사실 대치동에 갈 수 있는 건 네. 대한민국에서 정말 그쵸. 소수의 부모님들이기 쉽지 않죠. 때문에 대치동이 아니더라도 그 외에 좀 좋은 학군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좀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보면은 각 지역에 교육 특구는 다 있어요. 네. 교육 특구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하는 것은 강사의 퀄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있으면서 느낀 것은 네. 대치동에 이제 유입되는 강사의 퀄리티가 가장 좋은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요? 거기는 학원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교재나 컨텐츠 자체가 완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 선생님의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이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선생님에 따른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네,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왜냐하면 대치동에 입성하는 그런 강사의 어떠한 선발 과정도 일체 없어요. 그러니까 아름아름, 소개로. 난 솔직히 그래요. 아. 특히 지금 대치동에 그 큰 대형. 양대 산맥이 네. 생기면서 엄청난 기업형 학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사모펀드라든가 많은 투자를 받아서 거의 준 기업형 학원이 있다 보니까 학원의 시스템에 같이 있는 강사를 우선으로 뽑죠. 오히려 자기의 강의 능력과 교재 연구는 상대적으로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약간 학원에 맞춰서 그냥 해줄 수 있는 강사 위주로 뽑는구나. 그래서 그 각 지역에 있는 네. 교육 특구를 잘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디가 있어요? 각 지역에 있지 않나요? 지금 어디 사세요? 저 마곡이요. 마곡은 무슨 구죠? 강서구. 강서구. 목동이 네. 가까워요. 저희 목동 학원가는 뭐 대박이죠. 거기. 네. 그럼 그리고 교육 특구라고 치면 좀 나오나요? 그런 것들이? 보통 보면은 학원 사거리, 뭐 자기가 사는데 학원 사거리, 학원 모여 있는 동네. 학원 밀집 지역 하면은 다 나오죠. 거기서 끊임없이 상담을 받아야 돼요, 아이하고. 그 얘기 지난번에도 하시더라고요. 네, 받아야 네. 돼요. 부모가 상담.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저도 과외를 대학생 할 때 네. 부모가 너무 바쁘면 제가 수업을 되게 등한시했던 그런 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체능계 과외하는 거 보셨어요? 이런 데서 어떤 바이올린이나 첼로 레슨하면 엄마가 옆에 앉아 있어요. 부담스러워. 비용이 비싸잖아요. 네.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도 지금 수업을 하는데 문을 오픈합니다. 열어놓고 합니다. 열린 공간에서 합니다. 그것은 강사에 대한 텐션도 있고 아이에 네. 대한 텐션도 있고 그만큼 부모도 일조한다는 거. 그건 정민여가 좀 잘하고 있어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들어요.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아니 이거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학원 선생님들과 소통을 많이 해요. 아. 그 부분 제가 칭찬하는 게 이제 아이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또 집에서 너무 힘들어하면 이런 부분 좀 어려워한다라고 하면은 학원에서 따로 불러서 또 자습도 시켜주시고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아이가 그런 부모님들 계시거든요. 아니 학원 보내놨는데 계속 못한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하니까 그냥 좋은 얘기만 해주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셔라면 우리 아들은 어디가 약하고 뭐가 이런 거를 좀 정확히 짚어주시더라고요. 아이에 대한 평가를 선생님이 냉철하게 할수록 믿음이 가요, 저는. 그치. 무조건 똑똑해요, 잘할 수 있어요. 이거 의미 없어요. 유라님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지금까지? 저는 들어보면서? 학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동네 이렇게 말씀 안 해주신 게 아직 조금 궁금하거든요. 학군이면은 서울 내에서만 봤을 네네, 때 서울 내에서는 우리가 대치동, 목동. 네. 강남 4구라 그래요. 3구에서 네. 4구로 갔는데 이제 서초구, 네. 강남구, 송파구, 이제 강동구까지 들어갔어요. 강동. 네. 이걸 이제 강남 4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보면 학군이 가장 좋고 두 번째로는 교통이 편리하고 학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이 네 개를 서울에서는 가장 좋은 학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스카이의 입학률 합격률도 비율도 가장 높고요. 그 이외에 이제 광역자사고라고 있잖아요. 뭐 네. 민사고나 하나고 그쵸. 이런 데를 제외한 단순한 지원할 수 있는 자사고나 학군으로 본다면 그 4구가
가장 좋다고 보는 거죠. 실제 그건 통계에 의한 거니까요. 네. 앞서 약간 그 얘기를 못해서 넘어가긴 했는데 네. 그 레벨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대치동에 있는 주로 뭐 4대 영어학원, 뭐 3대 수학학원 이런 곳들의 레벨 테스트를 꼭 통과해서 거기를 어떻게 집어넣지 않아도 좋은 성적을 갖고 대학을 가는 친구들이 많은 거죠. 이건 약간 학원의 상술과 좀 맞닿아 있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많이 있죠. 그 실제적으로는 이제 수학 전문 학원일 때는 올인이에요. 수학에만 올인하는 네. 그러다 보니까 국어라든가 영어에 대한 부분에 필요 상당히 없다고. 약한 애들이 많단 네. 말이죠. 그리고 사실적으로 여기서는 레벨 테스트라고 하는 그 난이도가 그 학원의 수준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크게 저는 그래서 상처만 받아요. 맞아요. 꼭 레벨 테스트 받고 돌아오는 게 싸워요. 그러니까 이거 신청도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객관적인 레벨 테스트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잘 판단하는 학원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맞아요. 어렵고 무조건 이거는 손도 못 대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무지를 풀어라. 깨닫게 해서 애한테 자존감하고 마치 이 학원을 다녀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구나. 네. 그렇죠. 예. 대치동 하면 선행 얘기도 되게 많이 아, 하잖아요. 네네네네. 항상 이제 주변에서 대치는 뭐 수학 뭐 어디까지 나갔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선행학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실제로 그렇게 달려가는 게 효과가 있는지. 네. 그 달리는 말은 선행의 적극 추천입니다. 네. 그런데 그 달리는 말은 많지가 않아요. 어. 대부분의 경우는 달리는 말에 쫓아가서 나도 한번 달려볼까 해서 자기의 어떤 그 레벨이나 수준에 맞지 않게 그냥 수학 선행, 수학은 진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국어와 영어와 달리 진도가 있다 보니까 네. 그 진도에 따라가는 학생들이 대다수 많아요. 그럴 그러니까 것 같아요. 내가 수학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선행이 맞냐? 굳이 이렇게 이런 아이가 수투까지 중학교 1학년 수투 뭐 수능 수원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수학 선생님들의 의견도 다 반반이에요. 아, 그래요? 대치동 내에서도요? 네, 그건 아. 반반인데 반반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설명회 때 선행을 강조합니다. 학원 시스템이 그러니. 그래서 솔직히 이제 얘기해달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이런 얘기를 받았을 때 좀 충격이었어요. 그냥 단원의 제목만 알아도 뭐 그런 경우도 있죠. 단원의 제목만 사기다. 이건 사기다. 그냥 단원에 어느 단원에 무슨 제목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는 것도 표정이 선행이니까. 너무 안 좋아.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실제로 학교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학교 수학 성적 자체가 네. 뭐 수능이나 고등학교 과정을 하면 해도 의미 없는 게 중학교 2학년 3학년 내신 수학 점수가 의미가 없게 나오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여기 보시는 저희도 그렇고요. 네. 달리는 말이면 좋겠지만 아닌 경우가 상당 부분일 맞죠. 것이기 때문에 그 몇몇 앞서 달리는 말을 굳이 꽁무니 보면서 맞아요. 쫓아갈 필요 네네. 없다라는 점. 네네. 근데 그게 부모님으로서 그 여유를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조바심이 나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제 예. 친구는 대치동에서 아이 초등학교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학부모 상담에서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선행을 좀 시키라고 하셨대요. 아. 그러니까 공교육에서도 선행을 강조한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선행은 막 너무 나아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단계를 낮춰도 되지 않을까. 네. 한 단계 정도만. 뭐 학교에서도 어차피 대치동에 있는 학교에서도 거기는 이제 다른 데하고 달리 야간 자율학습이 없어요. 끝나고 빨리 학원 가야 가라고. 되니까. 되게 일찍 끝나요. 네. 되게 일찍 끝나고 그러는데 오죽 답답하면 학원 다니라고 선생님이 얘기해요. 다니기는 굉장히 다녀요, 그 친구도. 네.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수학 선생님 그랬어요. 너 아들이면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한 학기 정도 선행? 한 학기 한 학기 정도 선행. 그 정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다지기로 꼼꼼히. 그러니까 3학년이면은 이제 4학년 1학기. 네. 네. 뭐 그리고 한 학기. 그 대신에 다지기로. 다지기로. 놓치는 거 없이. 그래서 요즘에 대치동에서 이제 관리형 학원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대세인데. 또 관리형. 관리형 대세. 부족한 뭐냐면 부분 짝짝 채워주는. 그걸 하고 얘 이제 부부가 전문직이 있을 때 그 관리형 학원에서 아이의 아침에 왔을 때 그 식사부터 챙겨주는 또 메뉴표가 딱 있어요. 진짜요? 메뉴표가. 네, 그리고 아주 뭐 밥으로 줍니까? 아, 그렇죠. 왜냐면 맨날 시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집밥식으로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막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에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과목별에 거의 20점, 30점임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만 시험으로 봐요. 근데 수행평가 20점, 30점이 오늘 갔더니 수행평가네 이런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까지 다 체크를 해줍니다. 아, 숙제 선생님처럼 이렇게 체크해주고. 맞춰가지고 다 그 정도면 그냥 거의 애를 키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내 애를 내팽개치는 거 잠만 이제 아닌가요? 거기서 자고. 그러니까 여기서 엄마의 경제력이 사실 돈 있죠. 없으면 이런 데도 네, 못 맞아요. 가는 거죠. 네. 학원비는 이런 데는 한 달에 얼마나 해요? 그거는 그래도 평균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비싸죠. 비싸요? 네, 비싸죠. 얼마예요? 비싸는데 사실적으로 아이가 재수하고 삼수한 금액 계산해 보면 싸요. 얼마예요? 아니, 그건 DM으로. DM. 천천? 근데 그 천도 일주일에 몇 번 하느냐? 아, 그에 주 따라서 2회, 주 3회. 다 있죠. 매일 반이냐, 주말 반이냐 이런 게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죠. 그런 학원들이 요즘 대세로 떠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큰 학원들을 밑에서 떨어져 나간 아이들이 많이 있고 그 아이들을 다시 챙겨야 되니.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 그래서 저도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의미 있게 아이가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 네. 네. 절대적이진 않고. 다지기 학원이라고 해서 뭔가 뒤처진 걸 조금 이렇게 해주는 줄 알았더니 그냥 아예 그냥 삶 자체를. 이거는 뭐 더 저한테는 와닿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저는 아침을 주는 포인트에 꽂혔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런 교육 전문가들 모시면 그래도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그 아이의 지금 현재 상황을 부모가 명확히 파악을 하셔야 네, 되고 맞아요. 부지런하시라는 게 막 어디 학원 좋다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과 네.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현재 위치를 좀 정확하게 얻어내고 네. 그 부족한 부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를 또 맞아요. 선생님과 상담하고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선생님 있는 학원을 좀 네. 찾아다니고 찾아 나서는 동네에서. 거. 지금 학원도 학원이지만 이제 우리가 뭐 학습지 선생님 같은 게 네. 있잖아요. 네, 하다못해 네, 독서지도 네. 같은 거 네. 아니면 그 연산. 네. 그 선생님들은 아세요 대충. 얘가 어느 맞아요. 정도의 네. 캐파인지를 거의 알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평가를 해주세요. 영재니까 뭐 어떻게 해봐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요. 아. 우리 애 어때요? 그러면 네. 처음에는 그냥 네. 일반적인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네. 그 선생님 자꾸 이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럼 사실 그거까지도 확보를 해줘야 돼요. 어느 정도. 제가 뭐 저랑 얘기를 나눠요. 그래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신발 신으면서 신발장 잘해요, 괜찮아요. 저 밑에서 이런 건 의미 없잖아요. 네, 네.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들은 그거 대충 하세요. 그 또래 아이에 비해 어떻다라고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그걸 네. 진심으로 얘기하느냐, 네. 아니면 숨기느냐 네. 이 차이인데 처음부터 진심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해줘야죠 상대방을. 네. 그래서 편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죠. 그러기까지는 뭐 선생님 오늘 상담 좀 해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거기 이제 좋은 팁이 있더라고요. 네. 뭐요? 이제, 우리 아이 애 아빠를 닮아가지고 공부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던지면 싹 무시던데 지난번에 보니까. 그랬어? 같은 애 키우고 있는 거 맞지? 두 집 살림하는 거 아니야? 엄마를 좀 팔아봤습니다. 제가 아이의 실력을 좀 염탐하기 위해서요. 네. 네. 개인적인 그렇군요. 질문 해도 돼요? 네, 해보세요. 예. 아니 그 아드님의 인생 선생님을 네네. 구하셨다고 네네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 구할 때 사실 엄마들은 하는 질문들 다 똑같잖아요. 근데 뭐 특별한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면접 꿀팁? 네네네. 면접 꿀팁은 뭐냐면 이제 그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일 때 그 홈페이지 커뮤니티에 꼭 올려달라고 합니다. 과외 뭐 이렇게 선생님 구한다고 올려두면 여러분이 지원을 해요. 네, 지원을 맞아요. 하면 그 이력서도 이력서지만 직접 이제 만나보고 네. 또 우리 아이 같은 거 한번 이제 30분이나 1시간 들어보고 네. 들어보고 결정합니다. 근데 그럴 때 지금 우리 아들의 그 수학 선생인데 그분은 대치동에서 뭐 한 번도 수업을 해본 분이 아니에요. 근데 벌써 초등학교 5학년부터 지금 중3까지 계속 갖고 있는데 그 수업 시간에 저하고 와이프가 정말로 듣기에 너무 힘들어요. 엄청 혼내요. 왜냐면 그래요? 굉장히 무서워요. 무서운 게 뭐냐 키는 우리 아들 185인데 그 선생님 키가 160 정도 돼요. 열정이 있으시네. 그 또한 관심이니까. 네, 열정이 예. 있는지 아니면 분노 표출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걸 통해서 우리 아들이 나는 이 소리 듣고 우리 애 수학 못 맡기겠다. 그리고 전문 선생도 아니고. 그러니까 학원 강사를 꿈꾸는 제작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듣고 나서 자기 이제 초등학교 때 부족한
부분, 도형 부분 네네네네. 같은 경우는 되게 사고력을 요하거든요. 맞아, 도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머리가 트였다는 거예요. 맨날 혼나면서도 얘가 그거를 받아들일 때 이제 진짜 자기 편하려고 저 선생님 이뻐. 뭐, 저 선생님 너무 잘생겼어. 라고 강사를 선택하는지 아니면 자기랑 인생 상담하고 노는 선생님을 선택하는지를 먼저 자녀를 파악을 해야죠. 아이의 얘기를 아이의 피드백을 들어보서 이제 선생님이 어떤지 봐야 되는구나. 그럼요. 그래서 했더니 걔가 수학은 걔가 이제 문과 성향이 워낙 강한데 네. 철학가 가고 싶어 하는데 오. 그 수학에 대해서는 너무 자신감이 있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난 이 선생님하고 하겠다. 실제로 성적도 많이 올랐고요.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죠. 네. 네. 많이 올랐죠. 제가 뭐 그래서 너무 그 선생님한테 뭐 표현 안 하지만 항상 감사함을 갖고 있죠. 무조건 잘해주는 과외 선생은 의미 없죠. 근데 초반에는 고민 많이 되셨겠다. 왜냐면 초등학교 5학년이면 그래도 아직 어린데 내 애를 막 혼내니까 내가 돈 주고 지금 우리 와이프는 그 시간에 산책 나가요. 못 견디는구나. 차마 못 들어. 나 못 견딜 것 같아. 그렇다고 물을- 갑자기 땀나요 지금. 내 애를.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픈 공간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 그쵸. 다 네. 들리거든요. 그래서 월급을 조금 줘서 그런가? 뭐가 불편한가 했는데 그 선생님의 강의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못 견뎌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네.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오케이 자기 인생 선생이라고 그럼 그게- 아드님이 딱 캐치를 하셨네요. 네. 그 부모가 판단하는데 제가 이제 맞아요. 다큐멘터리 베컴이라는 걸 보는데 요즘 하루 종일 그것만 봐요. 나 진짜 죽겠어요. 거기 선수들도 보니까 다 뛰어난 선수들인데 어떤 선수는 정말 엄격하고 폭력적이지만 굉장히 강한 규율 안에서 선수들을 관리하는 선생님이 있고 자유를 풀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다 스타 선수들인데 선호하는 코치가 다른 다 달라. 거예요. 다 달라, 그러니까 다 달라. 자기한테 맞는 그러네. 그 감독이 있는 팀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둘 다 뛰어난 선수지만 어디가 시너지를. 맞느냐를 찾는 게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걸 저는 또 오늘 팁을 그럼요. 얻었거든요. 네. 혹시 이런 것도 있습니까? 남학생이면 남자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는 게 좋다. 뭐 여학생이면 여 선생님한테 받는 게 좋다.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이 좋다고 봅니다. 아, 같은 성끼리. 왜냐면 저도 이제 대학생 때 과외를 해보면 너무 이쁜 여학생하고 수업을 하면 저도 집중 잘 안 됐던 기억이 나요. 오늘 집중 안 되시죠? 들켰어요. 네, 아마 윤유라님 덕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 저는 동성을 추천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남자끼리 또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여학생의 공감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남자가 캐치하기에. 그쵸, 그쵸. 저는 그거는 네. 동성이 좋다고 봐요. 100%.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대치동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물 건너갔네. 뭐가 자꾸 물이 건너갔다고. 아니, 이 환경 안에서 잘 키울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대치동 이야기를 하는 건, 자, 여러분 다 대치동으로 오세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쵸, 그쵸.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또 많은 분들, 대치동 물론 좋은 학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가실 네. 수 있으면 가면 좋아요. 아이가 특히나 그곳의 달리는 성향이 말. 맞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경제적인 여유나 이런 게 저희처럼 잘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 안에서 우리 아이를 대치동에서 키우는 것처럼 키울 수 있는 좀 방법을 잘 한번 고민해 보셔라. 오늘 이런 취지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어떻게 이성원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좀 아니면 부모님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어차피 저는 대치동이라고 하는 그 사교육 특구라고 이제 회자되는 상황에서는 뭐 저도 나름대로의 전문가라고 이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떤 시기적으로 시대적 어떤 흐름에 이게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었던 거다. 왜냐하면 70년대 후반에 대단지 아파트 건설과 또 명문고의 강남 이전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의 대물림, 교육의 대물림까지 이어지는 교육 사회학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일시적이다. 저는 이제 이 대치동의 어떠한 전성기는 그걸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현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한 교육 개편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교육의 커리큘럼 자체가 이제 많이 바뀌어요. 그러면 학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데 과연 대치동의 어떤 전성기가 계속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 동네에
분명히 교육 특구가 존재하고 인생 선생을 만나라. 인생 선생. 저는 아까 시스템에서 키워진 학원의 선생님도 맞아요, 물론 맞아요. 좋지만 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다. 그게 많아요. 예. 예전에는 대치동이 어떻게 처음에 이제 학원의 형성이 됐냐면 이렇게 과외 선생이 들어왔는데 너무 이 선생이 수업을 잘해서 네. 그 엄마가 그 조그만 학원을 차려서 아. 그 후배 이제 그 동생들을 해서 이렇게 커 나가서 네. 그 강사가 이제 소규모 학원에서 그렇죠. 시작했구나. 해서 정말로 명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니까 저는 강사의 퀄리티나 이런 부분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외부나 다 지방에 있는 선생이라고 다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굳이 거기 가서 맞아. 고생하면서 등살에 시달리고 20대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대치동 학원을 얘기할 때는 강사인데 네. 강사의 어떠한 그 퀄리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한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그 늘 미용실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강남의 그 비싼 미용실들 전체적인 퀄리티는 높지만 동네도 잘 찾아보면 내 머리 기가 막히게 있어요. 잘리는 네. 가위손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이철 네. 네. 근데 매달 압구정으로 가잖아. 자식은 안 보내면서 자기 머리 자를 때는 강남을 꼭 가요. 네. 20% 할인해 주세요. 제 머리를 또 워낙 잘 자르시고. 저는 그래서 가는 겁니다. 동네에서 몇 번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찾아보세요. 더 열심히 동네에서 맞는 분 있을 겁니다. 가격이 더 싸더라고요. 아유, 진짜. 아무튼 오늘 네. 그런 좀 팁들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윤유라님 마지막으로 좀. 어떤- 저도 오늘 너무 네. 좋았어요. 사실 출연료를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이 우리 컨설팅 받은 느낌이잖아요. 팔로우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진짜 대치동 이야기라는 주제로 우리 아이들의 좀 학원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좀 오늘은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알찬 주제로 돌아오겠죠, 맞죠, 정민현님? 네, 그럼요. 네, 오늘 유난히 눈이 반짝였던 정민현님과 함께 인사 마치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사실 이 방송한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자, 정전부부의 난장판 육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